마지막으로 영입된 두 사람의 영입 인재를 이재명 대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찰 고위직 출신이며 비정상적인 검찰의 정상화를 원하고 윤석열 정권 타도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성윤, 정한중 이렇게 유능한 법조계 인재들을 환영하는 뜻에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재명 대표 발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표현하자면 경제 폭망, 못 살겠다. 딱 그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습니까? 집권하고 한결같이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까? 집권하고 한결같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무대책일 수가 있습니까? 통치권자가 무대책이란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무대책이 나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대책이라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낄 때 안 낄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할 짓 안 할 짓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는 짓을 보다 보면 정말 심각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민생에 대해서, 세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특성이 있습니다. 권력 행사, 권력 노름에 관심이 정말로 많습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신의 개인적 이익,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치로 남용합니다. 원래 주어진 권력의 핵심적인 목표는 민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은, 이번 권력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죽든 살든 각자 알아서 한다. 각자 도생해라. 경제가 나빠진 것은 내 탓이 아니다. 시장이 알아서 때가 되면 좋아질 것이다. 이런 태도입니다. 무능해서, 무지해서, 무책임해서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관심만 있더라도 세상 문제나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초보적인 애정만 있더라도 결코 이렇게 방치될 수는 없습니다. 못 살겠다 경제폭망 갈아보자. 이 구호가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원인에는 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본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성윤 전 검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30년 세월을 함께 보내셨다는데 아까 성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더군요. 어떤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과 기소권, 즉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익을 위해서 어떻게 남용하는지를 직접 목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정한중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에 참여했던 분이시기도 하죠. 두 분 다 공통점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력, 성정, 그리고 권력 남용 행태에 대해서 직접 체험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관여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복무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을 이 두 분 함께 경험했던 분들께서 시정해 주시는데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가 인재 영입을 이제 오늘로서 마감합니다. 그동안 김성환 간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날레로 가장 훌륭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정말 국정 파탄, 경제 폭망을 불러온 검찰 독재 정권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또 이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이 나아질 거란 기대를 저는 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이미 나아질 거란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순응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 대부분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상대는 거대한 바위인데 거기다가 달걀 정도를 던지는 느낌. 아마 국민 대부분이 모두가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5년에 한 번 오는 대통령을 뽑는 기회에서 국민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해도 4년에 한 번 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기회가 45일 뒤에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는 5년의 기간 동안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결자 해제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게는 무기력해 보이고 투정처럼 들렸던 주권자의 목소리가 모든 권력의 최정점이 되어 압도할 힘을 갖는 시간입니다. 거대해 보이는 바위라 해도 쉽게 깨버릴 수 있는 기회. 주권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국민이 선택합니다.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습니다. 정상적인 언론 기능이 작동하는 상태라면 국민들이 선택하기 좋겠지만 부끄럽게도 주요 언론들의 기능은 멈춘 상태입니다. MBC가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진보 진영의 유튜버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너무나 부족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입을 막아버립니다. 국민들이 선택해서 얻을 정보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가 될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지려면 입법권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자 이승만에 대해 대단한 해안을 가졌다며 찬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목이 참 남다릅니다. 어떻게 찬양을 해도 독재자만 골라서 찬양합니까? 지난 대선 때는 전두환을 찬양하더니 이제는 이승만을 찬양합니다. 이승만과 전두환은 둘 다 독재자이고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 각지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한 학살자입니다. 전두환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 수백 명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독재자이자 학살자인 이승만과 전두환이 그렇게 부러웠습니까? 검찰을 내세워 정적을 집요하게 탄압하고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입을 마구 틀어막고 159명이 희생된 참사에도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